우리 스타트업 초기에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표가 기대한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거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멤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르면 되는 건가? 해고하면 되는 건가? 근로기준법상에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고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데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이라는 그 이유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 그거를 회사에서 증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다 이거 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회사는 직원이 신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업무 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근태가 너무 안 좋거나 횡령의 정황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증빙을 회사 입장에서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럼 이거 아닌 것을 증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횡령이나 근퇴 이런 것들은 증빙하기 너무 쉽죠. 그냥 출근하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늦었다. 이거 그냥 기록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 횡령했다는 정황. 이거 횡령한 거 숫자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되게 쉬운데 이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그냥 능력. 회사가 기대한 능력보다 못 미치는 경우. 이 사람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증빙해?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능력이 따라오지 않는 멤버여도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 스타트업들도 5인 이상 회사는 이걸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의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거야. 나중을 대비해서 이것들을 억지로 막 안 좋게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 자체는 누구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지속적으로 남겨놔야 돼.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그러니까 업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로 증빙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 변경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기회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해고 절차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기회도 지속적으로 주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했고 성과 평가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단연간에 걸쳐서 성과가 너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를 증빙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라고 회사를 신고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죠. 그냥 권고사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권고사직했을 때 부당해고다라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거나 해서 이제 그만두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회사는 그냥 무조건 힘들어져.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부당해고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신고하게 된다면 되게 피곤한 일이겠죠. 굳이 막 법적인 싸움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존재해요. 내일치금 공제, 일자리 지원금, 청장년 인턴 지원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 선정에서 배제돼버려.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게 잘 활용하면 되게 괜찮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권고사직은 웬만하면 좀 피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이제 CCBB를 가리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한 일이 많아져요. 부당해고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이 난 기간까지 급여를 다 지급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몇 년씩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2년 동안 예를 들어 소송전을 했어. 2년 뒤에 부당해고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소송하는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회사가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고 직무 변경도 해가고 교육도 해가면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맞아. 왜냐면 갈수록 더 피곤한 일들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또 충분한 노력을 해야겠지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이런 다 충분한 노력을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아. 너 이거 못하니까 그만둬. 뭐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뭐 부당해고로 걸려면 걸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남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사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좋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나머지 휴가를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배려를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막 부당해고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그러면 회사는 또 감정이 격해지겠지. 그러면 어디서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좀 악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좋은 헤어짐을 갖는 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들도 존재해요. 모든 회사들이 다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경영상의 이유가 명확한
정확한 내용은 노무사하고 좀 상담을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몇 년 동안 누적 적자가 계속되거나 경영상의 악화가 증빙될 수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했을 때도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스타트업의 규모가 10명만 넘어가더라도 노무사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정관, 권고사직에 대한 관리 규정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마련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대표예요. 회사가 어쨌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채용을 하게 됐다는 건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좀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성향을 많이 보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른 팀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직 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간 케이스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뭐 허땡땡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략실로 세일즈나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자로 입사를 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쪽이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맞지 않다는 걸 본인도 느낀 거예요. 회사도 느꼈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관계를 마무리를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차라리 내부 일을 하는 경영실의 직무는 되게 잘 맞을 수 있겠는데? 기획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경영 쪽을 신경 쓰는 이런 멤버가 좀 필요하겠다. 보직 변경을 해서 지금 2년 6개월 정도를 같이 일을 하고 최근에 퇴사를 했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고를 결정했던 케이스들도 있어요. 태도가 너무 불량할 때. 나는 그 태도가 불량한 걸 못 보였어. 태도가 괜찮다면 이 일은 교육시키면 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끌어낼 수 있어. 가르치면 되지. 사수가 붙어가지고 가이드 해주면 되지. 근데 이 태도라고 하면 불량할 태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려는 태도. 회사를 어디 뭐 이렇게 카페 놀러 오듯이 이렇게 약간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서로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음에도 본인은 퇴사하는 의지도 없고 뭐 하다. 계속 이제 업무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이 사람을 권고사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 스스로도 설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문제의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채워가면서 권고사직을 했던 적이 있죠. 그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분쟁이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평화가 좋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